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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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레드햇에서 테크니컬 세일즈, 보통 우리가 SE, 프리세일즈라고 하는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이 경남 지역, 목포, 전라도나 경상도, 경북 이렇게 고객을 실제로 만나고 있고, 오늘 대구에서도 고객 오시고 또 부산 경남은행 고객도 오시고 직접 뵀던 분들이,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리눅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앞에서는 두 분이 리눅스가 기본이다, AI를 해야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리눅스를 또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세션으로 제가 리눅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리눅스는 이제는 다들 쓰시는 OS잖아요, 그죠? 윈도우즈와 함께 우리가 늘상 부딪히는 솔루션이고,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기본적인 플랫폼이고, 그리고 그 건으로 해서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이 또 기본이 되는, 플랫폼이 또 새로워져야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 혹은 또 AI 기술 이런 것들을 담으실 수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인스트럭트 앱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최신화되는 하드웨어도 잘 지원해야 되니까, 네. 혁신과 진화인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보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인프라를 하거나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도 사실은 왼쪽에 보이는 게 사실은 기본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새로운 것을 지원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 좀 더 세분화된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기본이 이제 리눅스고, 그 리눅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지원과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유저의 레퍼런스를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실제로도, 그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유닉스를 쓰거나 메인프레임을 썼을 때도 물론 당시에는 복잡했지만 그때는 하나의 큰 시스템이 모든 걸 커버해줬다면, 지금은 우리는 전문화된 시스템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전문화된 솔루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비즈니스를 더 쉽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다양한 환경을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그 밑바탕에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레드햇 리눅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버전을 쓸 때 우리는 5.0을 써요, 우리는 7.0을 쓰는데 7.0이 바뀐다던데, 그것보다는 각각의 버전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레드햇 리눅스도 언제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요즘에 유용하고 트렌디한 거는 역시 뭔가요? 선물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네. AI. 맞습니다. 예, AI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같이 일을 하는 데는 AI가 반드시 따라올 거고, AI를 이해하지 못하면 비즈니스를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OS를 이제 새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OS. AI랑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도 그런 최신 기술의 어플리케이션을 담으려면 결국 OS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돼야 된다는 거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혹은 레드햇이 생각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핵심은, 클라우드 어디에나 정말 쉽고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표준 골든 이미지를 쉽게 내리고 쉽게 관리하고 버전을 쉽게 바꾸고, 애플리케이션이 성장했을 때 그 성장을 받쳐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리눅스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잘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네트워크의 입구단을 엔드포인트를 막아서 진행하던 시큐리티가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이미 벌써
센터에 뛰어가고 계시겠죠. 직원 부르고 파트너사 부르고 왜 안 오냐? 빨리 와라. 큰일 났다. 심할 써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요.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보안의 규격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OS.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AI에 대한 내용. 물론 오늘 주제에 오늘 세션에도 AI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AI를 구동하는 업체, 엔진. 통상 우리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죠? 잘하는 애를 부르죠. 아닙니까? 싼 애를 부르십니까? 저는 싸고 잘하는 애들을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잘하는 친구들이 엔진은 잘하지만 그 하단에 있는 OS를 고민할 수가 없죠. 왜죠? 왜일까요? 바쁩니다. 엔진 만들기도 바쁩니다. 밑에 보안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엔진을 쓴다고 하면 그 엔진의 하단에 존재하는 안정적이고 서비스에 문제가 없고 신뢰를 받을 수 있고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튼튼한 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베이스를 만드는 거에 게다가 AI까지 같이 준답니다. 그러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컨테이너를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컨테이너 얘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컨테이너 왜 필요하냐?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을 경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피지컬 머신을 리스토어하거나 VM을 리스토어하는 시간보다 롤백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말은 뭐냐? 코드를 쉽게 바꿔서 서비스를 개편할 때 정말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테이너라이즈 OS 합시다. 왜? 우리 OS, 클라우드 네이티브 OS 빨리 깔아야 되겠죠? 왜? 인프라 담당자, 미드웨어 담당자, 야 빨리 좀 깔아주면 안 되겠니? 바빠. 뭐 네트워크 설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서버 설치하는데. 이런 얘기 이제는 듣지 맙시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OS를 구현을 하는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떻게 하냐? 컨테이너 이미지로 OS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컨테이너 안에다 VM을 만드는 겁니다. 네. 어떻게? 왼쪽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뭐죠? OS가 없습니다. 사실은 컨테이너는 OS가 있습니다. 단지 이미지에는 없습니다. 컨테이너는 구동될 때 하단에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 OS를 페이킹해서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리눅스 커널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야 컨테이너로 만들면 리파지토리도 있고 구동도 되던데 OS를 컨테이너화 시키면 안 돼? 우리 골든 이미지 저장소를 따로 어디 ISO 파일 놔둔 데다가 NFS 두지 말고 그냥 컨테이너에다가 올리면 안 돼? 그 컨셉입니다. 커널을 컨테이너 이미지에 박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컨테이너를 쓰는 것처럼 그 OS를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 이걸 가지고 구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리파지토리를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저장소로 쓰는 겁니다. 요게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는 파일입니다. 컨테이너를 만드는 파일.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거 가지고 빌드를 한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리파지토리에다가 넣습니다. 저기 골든 카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포할 곳은 엣지, 퍼블릭 클라우드, 우리 가상 호스트, 베어메탈 서버. 그거를 이미지를 만들어 저장하는데 저걸 컨버팅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시면 입사하세요. 제가 저랑 같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여기에 우리가 개발자들이 컨테이너를 아파치 컨테이너를 가지고 구성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 리파지토리에다가 OS를 같이 쓰는 겁니다. 저걸 컨테이너 구동시켜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동해서 쓰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저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데모를 부탁드립니다. 자, 컨테이너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건 밑에 거는 전 컨테이너를 말 때 쓰는 거고 렐 다시 부트 C 저게 부트 C라는 애가 커널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문장은 되게 이제 컨테이너를 선언문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OS 이미지를 선언문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읽기 쉽잖아요. 사람이 읽기 쉽고 만들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맨 하단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까지 같이 깔았어요. 컨테이너 깔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캐디, 마리아DB,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이렇게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는 커널이랑 OS랑 세 개의 애플리케이션 들어가 있는 거를 빌드를 합니다. 도커 빌드, 하드맨이 도커랑 똑같습니다. 빌드를 한단 말은 이미지를 마는 겁니다. 이미지를 말아서 쭉 해서 하면 얘가 하나의 OS 커널이랑 마리아DB랑 들어가 있는 거를 푸시라는 이유는 뭘까요? 다 같이 써야 되겠죠. 리파지토리에다가 지금 넣었습니다. 관리 포인트에. 그 다음에 뭘 하냐? 퀵하우라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 오픈스택이나 KVM의 러닝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받아서 골든 이미지를 만든 걸 가지고 그거를 버추얼 머신의 이미지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배포할 때는 그리고 이제 버트 인스톨이 뭐냐면 이제 이게 가상 머신을 리눅스에서 띄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의 골든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컨테이너를 만 다음에 퀵하우 이미지를 만들어서 부팅을 시켜서 제가 로그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자, OS가 깔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뭐죠? 버전 관리 어떻게 할 거야? 버전 어떻게 하는데? 그냥 업그레이드 치시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 부트 C라고 하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커널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 이미지에 보시면, 워드프레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쉽게.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어플라이. 하면 우리가 맨날 버전 찾아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리파이툴에 넣어놨잖아요. 리파이툴에 있는 거를 바꿔치기 하면 OS가 버전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1.0에서 1.1로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부트할 때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서 그걸로 리부팅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여기 부트십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 커맨드를 치는 사람 입장에는 내가 다 아니까 싶지만 이걸 커맨드만 가가지고는 뭘 하는 거지? 확실한 거? 이미지를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 이미지를 어떻게 썼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하나당 OS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전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드라이버, 쿠다 드라이버가 있으면 쿠다 드라이버 넣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OS를 합쳤던 것보다는 단순하게 떨어뜨려서 실제 업무에 맞는 걸 구성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결국에는 트래디셔널 OS 관리가 새로운 컨테이너 베이스의 OS 관리가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인데 보시면 왼쪽에는 네트워크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다 보니 퍼블릭 클라우드 있고 애저도 있고 구글도 있고 플랫폼이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네트워크를 다 우리가 버추얼 VPC를 쪼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입구를 하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입구에다가 보안에 대한 구멍을 만든 다음에 내가 공통된 패스키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뭐냐? 중앙에서 그 패스키만 관리하고 있으면 그 패스키의 값을 통해서 내가 들어온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퍼블릭 서버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버 이렇게 되는 거죠.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패스키, 패스워드가 아닌 외우기 힘들고 어려운 패스워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증되어 있는 크롬 브라우저, 내 인증된 모바일 핸드폰에 있는 디바이스 키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키 없이 패스워드 없이 응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피도로 이제 보시면 Test Identify Online 2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이제 최신의 하드웨어 회사들이 요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회사? 삼성전자, 구글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패스키 하나. 우리 그 윈도우즈 로그인하시면 패스키 만들래? 물어보는 거 있죠. 우리 핸드폰에도 야 패스키 만들래?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패스워드를 중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 패스키에 대한 정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값을 커리해가지고 그 키 하나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서버에 접속한 그 권한이 있는지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로 트러스트인 거죠. 이 기술을 레딧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구글, 삼성전자, 애플 이런 주요한 리더십 있는 회사들이. 네. 세 번째는 AI입니다. 레드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시면 대문짝만하게 AI 적혀 있습니다. 네. 그 AI가 GA가 나서 리눅스 AI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라닌 모델이나 인스트럭터 랩을 포함하고 있는 렐 AI입니다. 이 렐 AI의 핵심은 챗봇 시스템의 메인 쿼리를 담당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그걸 구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부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써야 될 어떤 문서, 우리 IT 스택, 오토와 자동화하는 스텝이 필요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구성하셔가지고 쿼리를 던지시면 챗봇으로 쿼리를 던지면 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미 7빌리언에 대한 데이터들을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쉽게 커맨드 매출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구성하시면 됩니다. 메뉴로 잘 나와 있습니다. 쉽게 보여드릴 수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라이트 스피드라고 하는 또 모듈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향상된 자연 언어를 인식해가지고 그걸 이제 야 나는 뭐가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네가 필요한 건 이런 코드야 해주는 게 라이트 스피드. 라이트 스피드에 좀 더 나올 거고 다음 세션에서. 그래서 레드의 9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할 때 가장 필요한 AI 엔진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표준을 만들거나 보안을 좀 더 강화되어 있고 좀 쉽게 접근하고 좀 강력한 다양한 엔드포인트, 퍼블릭 클라우드, 내부 클라우드, 버추얼 서버, 물리 서버에 대표되어 있는 그런 제로 트러스트 기능을 지원하고 그리고 더불어 AI까지 챗봇 AI까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세션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